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미스터 하바나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오셀로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문해 춘추사에서 발간하고 이형욱이 옮긴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30년 넘게 오로지 셰익스피어만 연구한 국내 최고의 셰익스피어 전문가 한양여대 안병대 교수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다른 비극과 달리 오셀로를 단일 플롯으로 이끌고 있다. 오셀로의 스토리는 단순하기 그지없다. 오셀로 군대의 기수 이아고는 부관 승진을 기대했으나 자신보다 경험이 일천한 캐시오가 그 자리에 오르자 오셀로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이아고는 충직한 부하로 가장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히 오셀로를 무너뜨린다. 오셀로의 비밀 결혼은 사실을 폭로하여 베니스 사회에 무리를 빚는가 하면 캐시오가 파직되도록 소동을 일으키고는 다시 그의 복직을 돕는 채 한다. 이하고의 덫에 걸린 오셀로는 부인과 부관의 관계를 의심한다. 질투에 눈이 벌어 거짓 증거에 현혹된다. 그들의 간통을 확신하고 아내를 목졸라 죽인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자 자살하기에 이른다. 캐시오는 오셀로의 자리를 승계하고 이하고는 처형당할 처지에 놓인다. 오셀로의 액션은 시종 압축적이고 긴박하게 진행된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관객의 관심은 온통 이하고, 오셀로, 데스데모나에게 집중된다. 군더더기 없는 이야기는 뱀 같고 쥐 같고 여우 같은 이하고의 혀끝에서 춤을 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군요. 질투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놈이 부인을? 오셀로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덫에 걸려 버둥댄다. 눈뜬 장님이 되어 끌려다닌다. 신열이 올라 길길이 날뛰다가 삿대질을 하고 실신하고 욕을 내뱉고 손찌검을 하고 파국으로 줄다름친다. 나를 배신하다니. 악마 같은 것. 뻔뻔스러운 장녀 같으니. 데스데모나는 불길이 번져오는 것을 모른 채 기도할 뿐이다. 관객은 사랑이 허무하게 지는 모습을 망연히 지켜본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사악하다니.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텅 빈 가슴에 두려움이 차오른다. 사람이 두렵고도 두렵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의 영혼은 바람 앞에 서 있는 풀잎 같은 거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영혼은 저 바람 같은 거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요. 나는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당신은 압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믿는다. 사랑은 제각각 존재할 뿐이다. 세상에는 형형색색의 기구한 사연을 담은 5만 가지 사랑이 있다. 행복한, 불행한, 열정적인, 미지근한, 친절한, 냉정한, 오만한, 비굴한, 희생적인, 이기적인, 생산적인, 파괴적인, 신뢰하는, 배반하는 사랑이 있다. 어느새 사라지는 무지개 같은 사랑, 그리고 중독성 강한 헤즐넛 커피를 닮은 사랑도 있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는 나이, 인종, 세상의 평판 그 어느 것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했다. 운명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두 사람은 설렘과 그리움과 위안과 기쁨과 믿음으로 가득 찬 행로를 질주한다. 마주치는 하늘, 땅, 바다도 환호를 호명한다. 눈부신 햇살 아래 들꽃이 피어나고 파도가 노래한다. 두 사람은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바람과 나무와 새들을 하객으로 인적 없는 숲에서 결혼을 감행한다. 나는 당신이여. 두 사람은 영원한 행복의 정상을 향해 산길로 접어든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길은 어둠에 묻히고 산골의 바람은 만만치 않다. 의심의 골짜기가 나타나고 질투의 절벽이 다다르자 길이 끊긴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희곡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서 베니스 군대의 장교 로도리고에게 하는 이아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날 경멸하세요. 베니스의 유력 인사 세 분이 날 그자의 부관으로 삼아달라고 청탁을 했죠. 모자를 벗고 깎듯이 예의를 갖추고요. 그리고 맹세코 내 가치는 내가 잘 아는데 난 거기에 앉을 자격이 충분해요. 하지만 그자는 자기 자존심과 속셈만 중요하게 생각해 장황하게 애둘러 말하면서 그분들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전쟁 요구를 지겹도록 잔뜩 늘어놓으며 날 청구하는 분들을 거절한 거죠. 실은 이미 부관을 뽑았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관이 누군지 아세요? 참으로 대단하신 이론가 플로렌스 출신의 마이클 카시오라고요. 예쁜 마누라 때문에 신세를 망칠 놈이죠. 전쟁터에서 군대 하나도 지휘해 본 적 없고 병력 배치도 아는 게 없죠. 책에서 배운 이론 빼고는 집에서 실지 않는 아낙네보다 더 몰라요. 이론이라면야 토가를 걸친 집정관들도 그자만큼 능란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실전은 없고 그저 말로만 떠벌리는 게 군인으로서 녀석이 가진 유일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자가 뽑혔어요. 로도스와 키프로스, 그 밖에 기독교와 이교도 전장에서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나는 장부정리나 하는 그 녀석한테 꼼짝달싹도 못하게 생겼다고. 이 획에서 너무 때맞춰 그의 부관이 되었는데 나는 빌어먹을 그 무어인 양반의 기순 노릇이나 하다니. 희곡의 무대인 베니스는 터키와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 전시 상태에서 베니스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출신의 이슬람 교도인 검은 피부의 오셀로 장군입니다. 한갓 기수에 불과한 이아고는 그의 부관이 될 것을 고대했지만 카시오로는 출중한 장교에게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천성을 가진 이아고는 오셀로의 아내가 된 데스데모나를 흠모하던 군인 로도리고를 끌어들여 오셀로에게 함께 복수를 하자고 꼬드기게 되죠. 그리고 몰래 오셀로와 혼인한 데스데모나의 아버지이자 원로원 의원인 브라반시오에게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결혼에 대해 고자질을 합니다. 이아고의 고자질에 깜짝 놀란 브라반시오는 딸에 대한 배신감과 평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오셀로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베네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공작에게 오셀로에게 중보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사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참으로 위세 높고 근엄하시고 존귀한 의원님, 고귀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어르신들. 제가 이 어르신의 따님을 데려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녀와 결혼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전말은 거기까지이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 말솜씨는 거칠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말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 두 팔에 힘이 붙기 시작한 7살 이후로 지금까지 9달을 제외하고는 막살을 친 전쟁터에서 두 팔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전 전쟁과 무공에 관련되는 일 외에 이 넓은 세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제 주장을 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참고 들어주신다면 제 사랑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약, 어떤 부적, 어떤 주문, 어떤 강력한 마술로 그런 수단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 따님의 마음을 얻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부친은 저를 아끼고 또 자주 초대하셨고 해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 제가 경험한 전투, 포위, 운명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 제게 이야기를 명하신 바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사건들, 바다와 육지에서 겪은 감동적인 모험들, 죽음을 앞둔 위기 일발의 순간에 요새를 간신히 빠져나온 이야기, 오만한 적군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방랑하며 겪었던 일들, 이를테면 거대한 동굴과 황량한 사막, 거친 돌산, 암벽,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 앤스로포파자이족과
어깨 아래 머리가 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데스데모나는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집안일 때문에 자리를 뜨곤 했는데 서둘러서 일을 끝내고 돌아와 제 이야기를 집어삼키려는 듯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적절한 때를 잡아 적당한 방법으로 그녀가 제게 간청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부분적으로만 들었고 집중해서 듣지 못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비참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정말로 이상해요. 참으로 이상해요. 이상해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녀는 차라리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늘이 자신을 그런 남자로 태어나게 했더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 친구 가운데 그녀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그녀에게 구애하는 게 될 거라고요. 이 말에 암시를 얻어 저는 그녀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은 위험을 동정하여 저를 사랑했고 저는 그녀가 그 위험을 동정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용한 유일한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내 끌려온 데스데모나 역시 오셀로와의 운명적인 사랑과 믿음에 대해 모두의 앞에서 말합니다. 고귀하신 아버지, 저의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저를 낳고 또 길러주신 은혜로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남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외조부님보다 아버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보여주셨던 그만큼의 의무를 저도 제 주인인 무어 장군님께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확고한 태도 앞에서 베니스의 권력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베니스는 대규모 선단으로 돌진해오는 터키의 공격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셀로를 급히 전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고자질이 먹히지 않자 흉악한 이아고는 더 음흉하고 위험한 계략을 짜게 됩니다. 나는 너와 놈을 증오한다. 자가 내 침대에서 내 아내와 그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난 모른다. 하지만 난 그런 일에는 단지 의심만으로도 마치 확실한 것처럼 행동하지. 그자는 날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 내 목적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시오는 잘생긴 놈이다. 자, 생각 좀 해보자. 이중 속임수로 그자의 자리를 빼앗고 내 뜻을 이루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디 보자. 얼마 전 후에 오셀로의 귀를 속이는 거야. 카시오가 그의 아내와 너무 친하다고 말이지. 그자는 잘생긴 데다가 행동거지도 세련돼서 의심받기 십상이지. 여자를 타락시킬 만하니까. 무어놈은 관대하고 화통한 성격이라 겉으로만 정직해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러니 당나귀처럼 코를 꿰어 쉽게 끌려다닐 거란 말이지. 됐어. 이제 이것이 생각났으니 지옥과 밤이 이렇게 탄생한 괴물에게 세상 빛을 보여줘야 돼. 전쟁의 신이 베니스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태풍으로 인해 터키의 군대는 함몰되어 퇴각하게 됩니다. 오셀로가 이끄는 군대의 승전보를 들은 베니스의 시민들은 열광하게 되고 노심초사 남편을 걱정하던 아름다운 데스데모나 역시 명예롭게 귀향할 남편 오셀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아고는 이 상황이 결코 탐탁치 않습니다. 오셀로보다 한 발 먼저 도착해 데스데모나에게 오셀로의 승전보를 알리는 부관 카시오를 보며 그의 시기심은 절정에 오르게 되죠. 카시오 녀석이 부인의 손을 잡는군. 그래, 속삭여라. 이렇게 조그만 거미줄을 쳐서 카시오라는 왕파리를 잡는 거다. 옳지.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라. 어서. 너의 정중한 예절을 이용해서 내 놈에게 족쇄를 채워주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지. 이번 계략으로 네가 부관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너의 세 손가락에 그렇게 자주 키스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신사 흉내를 잘도 내는군. 아주 좋아. 키스 한번 잘했다. 대단한 예절이군. 정말 그래. 다시 또 손가락을 입술에 대나? 그 손가락이 네 놈의 관장비라면 좋겠군. 승전 나팔을 울리며 베니스에 도착한 오셀로의 의기양양한 모습과 그를 반기는 다정한 데스데모나의 모습을 보며 이아고의 증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져 자신의 사악한 관계를 도와줄 어리석은 로드리고를 상대로 본격적인 공작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내 말을 새겨들어요. 단지 허풍을 떨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그녀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무어인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렇게 떠벌린다고 해서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사랑할까요? 당신도 분별력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녀도 눈요기가 필요해요. 악마 같은 놈을 잡으면서 그녀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욕정이 식어 재미 보는 게 시들해질 때는 다시 욕정에 풀을 지피고 새롭게 입맛을 돋게 하는 준수한 용모. 나이가 비슷하고 예절과 매력을 갖춘 누군가가 필요한데 모어인에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 섬세하고 여린 그녀가 속은 것을 알고는 속이 메스꺼워져 그가 역겹고 혐오스러워질 거란 말입니다. 본능이 그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다음 선택을 강요하겠지요. 자, 보세요. 사정이 그렇다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행운을 차지할 사람이 카시오 말고 누가 있겠어요? 놈은 입심이 대단한 데다가 음탕하고 난잡한 자신의 숨은 욕정을 한껏 채우려고 고상하고 예의를 차리는 척하는 것뿐이죠. 양심이라고는 없는 놈이죠. 물론 없지요. 없고 말고요. 능글맞고 교활한 데다가 기회주의자예요. 진짜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기회를 만들고 꾸며낼 수 있는 눈을 가진 놈이라고요. 악마 같은 놈. 게다가 잘생기고 젊어서 어리석은 풋내기 계집애들이 좋아할 요건을 두루 갖추고 아주 재수없게 완벽한 놈이에요. 그런 그놈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그건 세격이에요. 욕정과 추잡한 생각이 뒤섞인 이야기로 안내하는 색인이고 은밀한 서문이지요. 둘은 입술이 맞닿을 정도로 너무 가까워서 숨결이 서로 끌어안을 정도였죠. 추악한 속. 이런 바람기가 길을 터놓으면 곧이어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 결국은 몸을 하나로 섞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당신을 베니스에서 데려왔잖아요. 오늘 밤 야간 경기를 서세요. 당신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기죠. 카시오는 당신을 몰라요. 나도 당신 곁에 있겠어요. 카시오를 화나게 만들 구실을 찾아봐요. 시끄럽게 떠들든지 군의 기강을 헐뜯든지 아니면 내키는 대로 무슨 수를 쓰든지 경우에 따라 눈치껏 하란 말입니다. 그놈은 성미가 급해서 쉽게 발끈하고 당신을 때릴지도 몰라요. 그놈이 그렇게 하도록 약을 올리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빌미로 내가 기풀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할 테니까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면 카시오를 자르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방법을 마련해주면 당신은 더 빨리 욕망을 채우게 될 것이고 장애물은 가장 이롭게 제거되는 셈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망이 전혀 없다고요. 나만 믿어요. 이따가 성에서 만납시다. 라고 애정이 깊고 고상한 인물인 건 사실이지. 내 생각에도 데스데모나한테는 분명 소중한 남편이들 오로지 욕정 때문이 아니라 얼마가는 내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야. 무어인이 내 안장을 올라탄 것 같은 의심이 들거든. 마누라 대 마누라로 그놈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이 차지 않을 거야. 성이 찰 리가 없지. 실패하더라도 분별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지. 그러려면 이제 이 성급한 사냥질을 내가 맡고 있긴 하지만 내가 부추기는 대로 계속 따라줘야 해. 그래서 마이클 카시오를 궁지로 몰아넣고 내 계획대로 그놈 험담을 무어인에게 꼬여바치고 무어인을 터무니없이 바보로 만들어서 미칠 지경에 이르도록 놈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린 대가로 놈이 내게 감사하고 나를 좋아해서 상을 내리게 만드는 거야. 행위란 실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이아고는 오셀로의 충직한 부관 마이클 카시오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했기에 용이 주도하게 그의 관계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오셀로의 명을 받아 베니스의 경계를 담당하던 충직한 카시오에게 접근해
온갖 가만히 설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미리 작업을 해뒀던 귀족들과 칼부림을 하게 유도합니다. 카시오의 사건을 보고받은 오셀로는 카시오를 당장 부관직에서 해임하게 되죠. 오셀로의 신임을 잃은 카시오는 실망과 비통함으로 슬퍼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아고는 카시오에게 접근해 다시 부관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오셀로의 목숨과도 같은 아내 데스데모나에게 간청해보라고 설득합니다. 부관님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로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관님이 할 일을 말씀드리죠. 지금은 장군님의 부인이 장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장군께서 부인의 성품과 매력을 생각하고 살피고 알아보는데 완전히 넋이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 복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해보세요. 부인은 아주 너그럽고 친절하고 정이 많은 데다가 고결한 성품이라 부탁받은 것을 그 이상으로 해주지 못하면 선한 마음 탓에 그걸 악행이라고 여기지요. 부관님과 장군님 사이에 부러진 마디를 부인께 맞춰달라고 간청하세요. 저의 전 재산을 이 내기에 걸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금이 간 두 분 사이의 애정이 전보다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단언컨대 진심에서 우러난 애정과 충직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십시오, 부관님. 전 경계를 서로 가야 합니다. 이래도 내가 악당짓을 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하는 이 충고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이치에 맞는 생각으로 정말 무어인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간청해서 마음 약한 대수대문으로 슬리기는 아주 쉬운 일이니까. 그녀의 성품은 자연의 조화처럼 너그럽지 않은가.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무어인을 설득하는 거지. 그의 영혼은 그녀의 사랑에 단단히 매여 있으니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욕망이 그의 허약한 분별력 위에 신처럼 군림할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악당이란 말인가? 카시오, 이게 바로 지옥의 선심 아닌가? 악마들이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를 때는 처음에는 천상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법이지.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말이야. 정직한 이 바보가 자기 운명을 되찾으려고 데스데모나에게 사정을 하고 그녀가 카시오를 위해 무어인에게 간청하는 동안 난 무어인의 귓속에 독을 부어 넣는 거야. 부인이 욕정 때문에 그자의 복직을 청하는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녀가 카시오를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그녀는 무어인의 신뢰를 잃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녀의 미덕에 먹칠을 하고 그녀의 선의를 이용하여 그들 모두를 올가맬 그물을 만들 테다. 그리고 실제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와 함께 있는 카시오를 목격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데스데모나와 카시오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슬며시 덫을 놓습니다. 오셀로는 이아고의 말에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단순하고 용맹하기만 한 오셀로는 점점 이아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정파고 순진한 데스데모나도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그저 한 사람의 여자일 뿐이다. 라는 의심 말이죠.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보이려며 흥분하는 오셀로에게 이아고는 뱀 같은 혀를 놀립니다. 아버님께서는 너무 흥분해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후회가 됩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겠단 말씀인가요? 구경꾼처럼 입을 해벌리고 빤히 지켜보시겠단 말씀입니까? 놈이 부인을 올라타고 있는 걸 보시겠냐고요? 두 사람이 그 짓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행여 그들이 침대에서 몸을 섞는 것을 두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가 본다. 그때 가서 그들을 저주하세요. 그러면 뭘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접 그 장면을 보시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염소처럼 음탕하고 원숭이처럼 몸이 달아오르고 발정난 늑대처럼 음란하고 술 취한 무식쟁이처럼 상스러운 바보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령 곧바로 인도하는 실말이나 믿을 만한 정황으로 확인하시겠다면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저는 카시오와 잠을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치통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면서 무의식 중에 자기가 벌인 정사를 중얼거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카시오가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가 잠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데스데모나, 조심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들키지 맙시다.
그러고 나서 제 손을 꼭 움켜잡고 오 사랑스러운 사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입술에서 키스가 자라나기라도 하듯 그것을 뿌리째 뽑아낼 기세로 힘껏 키스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다리를 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짓고 키스를 하고도 외쳤습니다. 저주받은 운명이여 그대를 무어인에게 주다니 라고요. 어렴풋이 드러나는 다른 증거들을 확실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백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때로 부인께서 딸기 무늬수가 놓인 손수건을 손에 들고 계신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몰랐군요. 하지만 그런 손수건으로 오늘 카시오가 수염을 닦는 걸 보았습니다. 손수건이건 아니면 부인의 다른 손수건이건 다른 증거들과 맞춰볼 때 부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영원히 불타는 하늘의 빛들과 우리를 둘러싼 원소들이여 여기 이하고는 배신당한 오셀로 장군님을 위해 지혜, 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명령을 내리시면 아무리 잔인한 일이라도 복종하는 것이 제게는 양심이 될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살려주십시오. 결국 용맹하기만 한 전쟁의 영웅 오셀로는 이하고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내의 목을 조릅니다. 단 하루만, 아니 기도할 수 있는 반 시간만이라도 살려달라는 데스데모나의 간청을 무시한 채 말입니다. 데스데모나를 죽이기 전 잠든 그녀의 곁에 다가선 오셀로의 독백입니다.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내 영혼이여. 순결한 별들아 내게 말하지 않게 해다오. 그것 때문이다. 하지만 피 흘리게 하거나 눈보다 희고 대리석보다 매끄러운 살결에 상처를 내지는 않으리. 그러나 죽어야 한다. 살려두면 다른 남자들을 배신할 테니 우선 이 불을 끄고 저 생명의 불도 끄자. 타오르는 촛불이여. 너는 꺼지더라도 내가 뉘우치면 너의 옛빛을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자연의 가장 교묘한 걸작품인 너의 빛을 꺼버린다면 너의 빛을 다시 켤 수 있는 프로메테스의 불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장미를 꺾으면 다시는 살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으니 들 수밖에 없지. 가지에 있을 때 향기를 맡아보자. 정의의 여신마저 칼을 부러뜨리게 만들 향기로구나. 한 번만 더. 죽어서도 이대로 있어다오. 그러면 너를 죽이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끝이다. 이처럼 달콤한 것이 그토록 치명적이라니. 눈물을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잔인한 눈물이다. 하늘의 슬픔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오셀로라는 희곡의 대략의 줄거리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비극의 결말에는 의심과 배신의 눈이 먼 오셀로가 아내의 결백을 알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오셀로. 이 작품은 신념과 명예라는 가치에 중독된 오셀로를 통해 그 굳건한 가치마저도 의심이라는 독약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하고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악마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낸 슬프고 강렬하고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